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 기술 경쟁과 안보 문제를 결합하면서 신냉전, 디지털 진영화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끼어버린 모양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시장이 구축한 반도체 공급망에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입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술 경쟁이 디지털 진영화로 귀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조, 생산, 시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어 안보와 경제의 연계 상황에서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살펴보면 대만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으로 완전히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치포 동맹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더 끼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중에서도 현재 비중이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패권 싸움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일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냉전 시대에도 유럽이 소련의 가스를 매수하고 소련이 IBM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디지털 진영화라고 해서 특정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적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두 나라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낸다면 오히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두에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뭔가 중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관련해 근거 없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한국에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일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눈에 봐도 예전 사드 배치 때와는 너무 온도가 다르죠.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대한 착하게 나와서 우리가 치포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대미국, 대한국 정책이 좀 더 유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대만,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쉬워요. 미국, 대만, 일본은 대놓고 중국을 적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협력 비슷한 거라도 해볼 수 있는 상대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의 메시지를 보면 계속 우리나라에게 실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말이죠. 그래, 너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우리가 이해할게. 너희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랑 완전히 이렇게 척지고 지내봤자 너희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실리 외교,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수없이 미국이랑 충돌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미국과 충돌했을 때 우리 편 들어주는 나라가 얼마 없구나. 그러다 보니 그나마 중립적으로 보이는 한국을 적대적으로 대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굳건하게 혼자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를 위해서 땅도 자본도 노동력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부족한 것,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죠. 중국으로서는 그 기술력을 확보할 때까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슬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처럼만 해라. 바로 현상 유지예요. 지금처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해내고 그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한테 팔아라. 그것만 하면 된다.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줄 고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즉 일자리와 반도체 공급의 안정이에요.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실업률이에요.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반도체 공급의 안정이야 뭐 바이든 행정부가 대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게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고 협박은 아니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우수한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게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스스로 매우 고도화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반도체는 위성통신, 무기체계 같은 여러 안보 분야에도 쓰이게 될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이 볼 때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기술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랑 관계가 없기만 하다면 삼성전자가 뭐 중국에서 반도체를 팔든 만들든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이미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 중인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반면 미국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최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끼어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나아갈 길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다른 한 축인 파운드리 사업은 어떨까요?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는 완전히 방정식이 달라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